장문. 예, 쓰기 파트도 보면은 공무원 시험에 실제로 여러분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으로 쓰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수능의 시험에는 논술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 시험에 20문항의 필기심이 다고 면접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장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 방법, 단락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퇴고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자, 장문을 쓰기라고 되죠. 과목명으로 장문 그립니다. 그럼 먼저 글이란 글쓰니 뭐 흔히 필자, 여러분도 글쓰니가 될 수 있죠. 자신의 사상과 감정, 한마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 속에 뭐 사상도 있고 이념적인 또 감정도 있겠죠.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쓰기예요. 자, 그래서 이 쓰기 과정부터 쭉 보면은 여긴 뭐 빠져 있지만 뭐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1번에 계획하기, 2번에 주제 설정, 3번에 제목정 이래 돼 있지만 원래 사실은 그죠? 주제 설정 보통 5단 구성해서 다음에 재료 수집, 다음에 구성, 그리고 집필 퇴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걸 3개로 나누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획하기, 그죠? 표현하기, 다음에 고쳐쓰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5단 구성이든 3단 구성이든 그 구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 단계상에 우리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계획하기. 자, 계획하기 부분에는 글쓰기의 목적, 독자 고려해서 주제에 정하라. 그러니까 구성까지가 계획하기 옆에 적으세요. 주제, 다음에 재료 수집, 구성까지를 계획하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정, 다음에 재료 수집, 주제 설정, 재료 수집, 그리고 구성. 이 3개의 단계를 통칭해서 뭘 한다? 계획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2번 주제 설정. 주제와 주제문은 글자 수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문 하면은 문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완결성이 세겠죠. 자, 주제란 무엇인가? 첫째 줄에 필자가 즉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 핵심이 중심 생각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주제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공무원 문제에 보면은 일반적인 문종에 그러니까 논설문 설명문을 내놓고 주제 윗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또는 시나 소설 내놓고 윗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이런 주제 문제를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중요한데 자 주제문을 작성할 때 요령은 1번의 평서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다로 구성되는 평서문 참신 간결 완결성 마침표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 정확 구체 비유적인 표현 밑줄 비유 비유라는 말의 뜻은 빗대어 표현함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드러내고자 하는 사물을 빗대어 표현함.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이. 그래서 세월은 화살과 같다. 이러면 뭘 표현하고자 했어요? 세월. 세월의 빠르기를 뭐 화살에 견주어 빗대어 표현했죠. 이때 세월은 뭐다? 원관념, 화살은 보조관념, 수사법은 지급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언유법이 이럴 때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은 주제문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문문, 부정문도 피해야 합니다. 자, 제목 정하기에 라지 A 앞부분에 여러분 화법에서는 뭐였습니까? 토의 종류가 중요했어요. 여기 소단원에서 이제 라지 A 즉 제목 정하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떤 글을 딱 텍스트로 내려놓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다. 포괄. 동그라미. 또 둘째 줄의 제목은 요즘이 주제와 밀접한 관계, 주제와 밀접한 관계 밑줄.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다 아우르고 있으면서 뭐예요? 바로 주제와 밀착되어 있다. 제목이 주제와 너무 지나치게 동떨어지면 뭘 썼는지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주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이 안 닿죠, 그죠? 그 주제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요건 볼래요, 밑에 대표성, 내용 포괄, 그 포괄의 밑줄, 함축성. 이 함축이란 말은 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함축성, 다른 말로 속뜻. 어떤 표현을 해놨죠? 그 속뜻이 뭐냐? 이 문학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시에 김소울의 진달래꽃 많이 들어보셨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빈의 역산 진달래꽃 아름 뜯어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이럴 때 진달래꽃은 정말 님과 이별할 때 반드시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 진달래가 없는 동네에 살면 어쩝니까? 진달래 찾으러 산만리로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진달래로 표현은 진달래 해놨지만 이 속뜻이 뭘까?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파괴. 그럼 시문학에서 주제를 파악할 때는 핵심적인 제목이나 단어, 핵심 단어들의 속뜻을 알아야 주제, 즉 시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님이 떠나고 진달래꽃을 뿌린다. 그러면 진달래꽃은 뭐다? 화자의 사랑과 정성,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속뜻을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야. 참고 나중에 문학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경제성은 짧게 쓰는 거죠. 경제성. 조금 전에 내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수험생의 가장 경제성을 돋우는 학습이 뭐다? 빨리 학교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도 덜 들 거 아닌가 봐. 저는 말이에요. 공무원, 제가 아까 문제풀이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1월 달에 책을 좀 쓴 게 좀 몇몇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또 개정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 책이 한 50여 권 내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10권은 바꿔야 됩니다. 그 문제 새롭게 나온 거 뭐 이런 거. 그 교정을 보고 또 수정을 하느라고. 짬짬이 또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또 막 질릴 때가 있거든. 인터넷만 보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뭐 짬짬이 시를 쓴, 우리 제가 강의 생활을 한 20여 년 했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이제 시로 몇 개 썼어요. 내가 읽어봐도 좀 괜찮은 나만의 만족감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릴게요.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얘기, EBS 강의하면서의 경험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편 정도는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자, 어쨌든 그런 제목을 하나 썼어요. 뭐라 쓰냐면, 제목 대충 하나 소개를 하면, 그 제목이 이게 시냐 할 정도로 조금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댓글 하나, 제목이 댓글 하나입니다. 댓글 하나인데 이제 한 사람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교육행정직 다 떨어지고 이번에 서울시마저 나를 배신한다면, 이번 서울시도 떨어진다면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질랍니다.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흑흑 이렇게 딱 써놨거든. 위에 진짜 시로. 그게 시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뒤에 댓글 달아놓은 친구 하나가, 농사질 땅이라도 있어서 참 부럽소. 그 뒤에 더 있습니다. 여기서 뭐 웃음 터뜨리면 물론 웃음도 있겠지만은, 농사질 땅이라도 있어 참 부럽소. 그 위에 뭐라냐면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미나리 농사나 같이 지으려고 이렇게 있거든. 미나리를 베고 나면 또다시 돋아나죠. 돋아난 미나리처럼 마음 다집고 다시 오소. 밑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알바생 절대 아님.
이게 시예요, 시네요. 공감이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을 다원적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무나 걸작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문단의 다른 문예지에서 이걸 수록을 했을 때 내가 이거 좀 실어줘요 이러고 시떡 냈다 이러면은 과연 수록해 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다른 건데 제목이 봄입니다. 봄. 간단해. 그 구성은 홀씨들끼리 막 날아다니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봐봐 우리 성천하고 있는 건 맞지 그치? 이렇게 딱 세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봐봐 이제 나봐봐 이봐봐로 말의 대화를 물꼬를 뜯죠. 그러니까 이봐봐 성천하면 바로 죽음이야 임마 이래 놨거든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딱딱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그 말이 날면 죽고 저 아래의 다른 동료들처럼 죄송합니다. 욕을 좀 써서 좆꽂고 착취해야 사는 거야 임마. 홀씨들의 대화입니다. 그 이제 조지란 말이 팍 나왔죠 갑자기. 근데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마누라가 간호사인데 자기 병원에서 읽고 전부 다 막 얼굴 벌겋게 막 웃고 난린 거라. 근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단어도 아니래. 그 마지막에 딱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을 했죠. 내가 말을 한 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터뜨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밖 바람이 입 터져라 웃으며 홀씨들을 톡톡 뱉어냅니다. 제목이 봄입니다. 봄. 사람들이 보면은 홀씨 막 봄이 날아가 민들레면 막 홀씨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성천하길 바라요. 그 성천이라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이상을 가지고 꿈꾸죠. 그래서 뭐 한때 기본상 내가 막 홀날 구름 위를 나는 기분 같고 막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말년의 제대뱅장처럼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사람이. 저도 젊을 때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막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여기도 한 50% 이상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뭐 내가 보니까 이 공무원 이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역으로 얘기할까요? 그대는 여태까지 장난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지? 새로움의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인내를 아까 얘기하게 됐죠. 수업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수업을 마치는 게 아니고 얘기는 끝내고 다음 주에 내가 두 편 보여드릴 때 그때 한번 보라고. 자, 이렇게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3000% 갔다 왔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글이라는 것은 금방 내가 시를 운운한 것도 많은 얘기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간단한 말들로 간단하게 딱 읽으면서 뭔가 퉁퉁 오죠. 봄 하니까 사람들은 다 상승하려고 그러고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엔 땅바닥에 조줄 꽂고 마치 죄송합니다. 조 꽂고 저렇게 착취해야 산다는 것. 강한 현실론, 실천론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죠? 결국은 막 그런 것. 여러분도 한번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삶에든지 다 관련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시가 가장 경제되게 심한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장에도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경제적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수험생으로서의 경제성은 가장 빨리 합격하는데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풀고 이래야만 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참신성. 제목도 참신이 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댓글 하나 굉장히 참신하고 제목은 잘 쓰신다고 시다고 자평은 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고평을 한번 내려주시기 바라고. 자, 문제의 유형 이해 한번 보죠. 여기에 글의 핵심어를 먼저 파악한다. 글의 핵심어는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문장일 때 핵심은 계속 반복됩니다. 서울의 이제 공단기의 모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하는데 단과생들이 한 500여 명 된대요. 공단기 학생이 많아 그렇겠지만 또. 그 선생님 수업을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국사채무로부터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 하루에 계속 책만 읽어준대. 수업하는 딱 읽어주고 그것만 외우라 그런대. 그래가 국어 수업을 어떻게 그게 국어 수업이냐? 선생님 요즘 학생들의 수준의 수요력이 암기만 하면 장땡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대부분 국어를 어려워한다 이거라. 나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나도 코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개그맨이 제 꿈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개그적으로 생겼잖아. 근데 뭐 지금이야 나이가 조금 돼가지고 개그맨 나가기 좀 어렵지 않나. 뭐 아들이 개그맨도 아니고 가끔 가다 개그맨 아버지가 나와서 막 개그맨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 개그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수준이 조금 있는 개그. 그러니까 몸 개그 이런 거 말고 수준이 높은 말에 현란한 개그는 가능할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수준이 높아서 애들이 어느 타임에서 웃을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통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것. 그래서 눈높이가 좀 안 맞는 구석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수업은 빵점짜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암기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0문제밖에 안 돼요. 암기만으로 맞출 수 있는 수업. 그 나머지 10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공무원도 단순 암기가 가능한 문제 유형도 있고 또 이게 진화를 거듭해서 원론을 충분히 지문으로 화해가지고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못 풀어요. 암기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그런 암기가 어느 정도 소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만으로 대들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 점 감안하고 영어는 뭐 단어 암기도 필요하죠. 국어도 단어나 한자 이런 건 약간의 암기도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암기를 한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보다 더 좀 전체 글 단락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지. 그렇다고 문장을 막 내지는 글을 다 기미 독립선에서 웬다고 해서 그게 나온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만이 전체적인 방법의 가장 훌륭한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 점을 먼저 알고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 나타나는 강조거든요.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핵심을 강조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의 화제가 핵심어가 될 때가 있어요. 화제는 말하는 무엇에 대해 말하느냐 할 때 말해지는 대상입니다. 그죠? 술의 효용 그때 뭘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필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찾아 문장 형식으로 정리. 그러니까 핵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술에 대해서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생각을 서술어화하면 주제문이 됩니다. 파악한 후 주제문을 좀 더 압축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보라 이런 얘기. 그럼 뭐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돼요. 2번 봅시다. 자료 수집 활용. 글에 대한 자료는 소재와 제재가 있어요. 소재는 일반적인 글감이고 제재는 핵심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종류 보면 1번, 2번, 3번 있죠. 여기 1번, 2번, 3번은 주로 어느 수준으로 나왔냐면은 수능의 수준이 많이 나옵니다. 쓰기에. 그리고 또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통계 그래프, 인터뷰 내용, 신문기사 딱 자료 갖다 놓고 윗글에 가나다의 자료를 활용한 활용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 문제 그래요. 요즘엔 또 문제를 막 구상하고 또 뭐 예를 들어 내 책들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에 또 새롭게 문제 제시를 하려면은 가령 말이야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집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내가 이제 중요시 여긴 게 요즘 문제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46번부터 50번까지 5문항의 이제 쓰기 문제인데 실제 쓰는 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나면 첫 번째 글쓰기 글쓰기 계획 문제 유형이 글쓰기 계획. 다음 두 번째 개요표 있죠. 개요표 나옵니다. 개요표.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글 쓰는 과정, 전개 능력. 그러니까 막 밑줄이 그어져 있고 또는 괄호 딱 비워놓고 들어갈 말 찾기 이런 거. 네 번째로 조건에 맞는 글쓰기. 윗글을 주제로 해서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 마지막에 태고 이렇게 5문제를 내는데 문제는 어떠냐면 수능의 예년까지 지금도 그래요. 수능은 국어 과목이 그렇습니다. 수능 파트는 문제가 딱 이렇게 훑어보면은 대다수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내용을 이런 문제 유형에만 맞춰서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런 유형인데 KBS 한국어 문제는 안 그래요. 어떠냐 하면은 공공
자전거 있죠.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이래 공공자전거, 내가 문제가 그렇고 실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라 해서 46번 50번까지 전부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맨 처음에 뭐 글쓰기 계획에 대해서 아래로 같이 해봤다. 글의 목표, 글의 내용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획표가 드르륵 나와요.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계획표. 그게 쭉 나오고, 다음에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문기사나 막 이런 자료를 막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윗자료를 바르게 옳게 고치지 못한 것을, 수정하지 못한 것을. 이래서 문제가 주제 하나를 딱 내려놓고 5문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5회분을 만드는데 5문제 25문제 아닙니까? 한 달 걸렸죠. 한 달. 5회분을 만드는데. 왜? 아니 개별화되어서 각각 파트별로 개별화되어 나오면은 뭐 여기저기 문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유형화시킬 수 있는 수능의 실행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응용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응용해서 뭐 좀 고치고 또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보통 문제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건 뭐 순수하게 창작이 보통 하나의 테마를 힐링 같은 것도 나와요. 요즘에 힐링 열풍과 그 활성화 방안 이래가지고 탁 나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지고 또 그걸 보고서식으로 내가 써야 됩니다. 쓰고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해야 돼요. 머리가 터지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까지 벌써 유형화 체계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고. 거기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문제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하나가. 그 1억이거든. 100문제 되는데 한 회차당. 그 의뢰받아가 문제 내는. 그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계된 사람들과 안면이 있으니까. 근데 한 문제당 100만 원짜리 문제와 한 문제당 5만 원입니다. 공무원 문제는 20문항 내면 출제자가 20만 원 줘요. 20만 원,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니까 한 문제당 5만 원이죠. 문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 누가 내겠노 그걸 가지고 공무원 문제를. 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있죠. 지금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년의 얘기.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자료 수집과 활용해서 통계 그래프 자료 막 내놓습니다. 최근에 있잖아. 2011년입니까? 12년이구나. 여러분들 그 공직박람회라고 열었어요. 공직박람회 그 실험평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유형화 하나 내놨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품직합니다. 몇 번 문제냐니까. 여러분 48쪽에 11번 한번 봐라. 48쪽에 11번. 그 뭐 원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그쪽에 보죠. 몇 번 문제인데 11번. 여기 우측에 보면 2012년 공직박람회.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공직박람회가 공무원 그 설명회 같이 하면서 실험평가 20문항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 중에 한 문제 지금 도표 활용했죠. 다음 표를 보고 추론한 것. 일단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 해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이게 수능 시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아직까지도 실제 공무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도표 분석하는 거 딱 국회 사무처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공산이 있죠. 그죠? 공직박람회에서 실험평가를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보면 한번 풀어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문제. 난도 높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림이 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옮겼는데 문제 그림은 내가 그리기도 어렵고. 경남 봐봐. 경남. 그 우측에 D그래프. 최저와 최고 있잖아. 근데 최저가 경남 보니까 45만의 길이와 최저가 29만의 길이가 다르죠. 이게 숫자가 바뀌어야 되지.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새까만 쪽 최저가 29만원이냐 8만원이냐 그게 28만원. 글자도 너무 흐리고 28만원. 최고가 45만원이니까 그게 와야 된다. 숫자 바뀌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야, 길이가 짧은 게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집니다. 못 찾았어요. 48쪽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일단 원그래프부터 봐요. 원그래프. 농어촌 있잖아. 농어촌, 그지? 농어촌에 보니까 지금 제목이 그 중간쯤에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수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총 몇 개 있는 가운데 농어촌에 거의 50% 가까이 다 있죠. 40몇 프로, 그죠? 그리고 도소벽지에 9.7. 그 도소벽지와 농어촌 하면은 교육적 시스템이 미흡한 곳 아니가? 쉽게 말하면. 두 군데다. 근데 대도시, 중소도시는 일단 두고 대도시의 국공립 뭡니까? 유치원 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확인됐습니까? 아, 이거 이해 못하면 난감한데. 그 중소도시는 뭐 어떻게 돼? 얘는 신경 써도 돼요. 지금 문제 도표 분석, 자료 해석에서 우측에 갑니다. 자, 사립 유치원, 그 국공립 유치원에 반대가 유치원의 종류가 사립도 있고 국공립도 있잖아. 그러면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 월 평균 수업료겠죠? 그러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죠? 최저만 최고만 보세요. 가장 긴 쪽이 서울, 부산이 좀 길고 인천, 그 다음에 어디에 경기, 요 세 개만 보더라도. 그러면 서울 동그라미, 인천 동그라미, 여러분들 경기 동그라미. 그러면 사립 유치원에 지금 보니까 수업료가 어디 한마디로 이거 합하면 수도권 아닙니까? 부산도 대도시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사립 유치원에 뭡니까? 바로 수업료가 현저하게 높다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됐는가? 자, 그 수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1번 시도별 사립 유치원 등록금 순위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높았고 대도시가 이어가고 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의 수와 반비례하죠. 그 도표 지금 내 얘기를 설명을 조금 덜 듣고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한 30% 계십니다. 이 30%님은 힘내세요. 또 댓글 달지 말고, 그죠? 막 미나리 밭이나 미나리 농사나 지으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질 땅에나 있어 참 부럽소. 미나리는 자르면 또다시 나니까 마음 고쳐먹고 어서 알바생 아님. 이 말은 반어법이야. 알바생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미묘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학원에 알바생이 학원에 노량진에 와서 공부해라 이런 뜻이죠. 그 미나리 팔아가지고 또 아버지 장롱에 꽁쳐둔 돈을 훔쳐가지고 또 올라올 수 있죠. 노량진에. 그렇잖아. 그 전에 뭐를 자네의 이해 능력을 먼저 평가합니다. 미나리 자라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나리 자연분이 잘 자라지. 끊으면 또 자라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투지와 의지가 있고 또 미나리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실력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스스로의 이해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30%님 댓글 달기 없게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봐봐. 시도별 국공립, 사립 유치원 등록금 순위. 그러니까 수도권이 항상 높았지? 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수와 비례할 것 같으면 농어촌의 도소벽지가 가장 높아야지. 그잖아. 그럼 이건 잘못 얘기한 거야. 나머지 볼까? 그 1번이 정답이야.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대도시 빈민들은, 수도권과 부산 같은 대도시 빈민들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이 어렵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잖아, 당연히. 응? 돈 많이 버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겠네. 이리 생각한 사람은 황당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그 교육적 시스템이 낙후된 지역에 내가 많이 썼다고 얘기했잖아. 더 많이 세우는군. 이건 적당한 판단입니다. 4번 대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의 월 평균 수입료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싼 국공립 유치원 수가 부족한 데서 나타난 결과 아닌가? 그 자료 해석 문제. 앞으로 이게 공직 박람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를 조용히 언급하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앞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이라는 부분에서 뒤에 문제도 한번 들여다봤죠, 미리. 어떻게 할까? 자료 수집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통계 그래프나 도표도 자료 해석 파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 가능하고 자료의 조건 1번 말아두세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니 주제와 멀면은 자료로서
자료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유형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선별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걸 자료 활용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쓰기 문제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다음 구성. 구성까지 포함해서 뭐라 그랬니? 계획하기라 그랬잖아. 여러분 구성이란 말의 뜻은 거기 보세요. 글의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목적은 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제재를 배치하고 지금까지 글감들을 배치하고 줄거리를 짜는 그 과정을 구성이라 그래. 그죠? 구성. 그리고 구성의 결과 만들어진 설계도를 뭐라 그래? 개요. 여러분 계집을 지을 때 나름대로 머릿속에 도면을 그리잖아요. 계집 지어보셨어요? 요즘에 뭐 전부 다 지어가 팔잖아요. 저 어릴 때 계집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또 마루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침대도 한번 만들어보고 어릴 때 꿈이 개그맨 다음으로 두 번째 꿈이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요즘에도 목수 이래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실어서 이렇게 염두에 둔 게 모디를 걷다. 모디를 걷다. 모디를 걷다 하니까 무슨 갈래리 예수도 아니고 그제 모디를 걷다. 그러니까 목수들은 이 루핑 지붕이 있죠. 뭐 아스팔트 루핑 지붕이 있어요. 오래된 집에. 근데 보면 지붕갈이 많이 하잖아요. 봄장만 막 날아가고 할 때. 그래서 목수들이 밟는 길은 있잖아. 지붕을 밟을 때 어디를 밟을까? 못을 밟습니다. 못을. 왜 못을 밟을까? 발 터지게. 그게 아니고 못 밑에 뭐가 있어요? 강목이 있거든. 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좀 있는 모양인데, 야 지붕을 고정하라고 슬레이트 같은 거 칠 때 어디 치겠니? 밑에 강목 부분에 못을 쳐야 이 연결이 닿지. 허공에 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디를 이렇게 밟고 뭡니까? 작업을 합니다. 그게 모디를 걷다 제목을 이래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막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제재를 배치해서 줄거리를 짜는 과정을 구성, 설계도 얘기했죠. 그 구성의 결과 빚어진 계획표가 개요표야. 개요표 읽기도 잘 나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시험 문제 유형에도 많이 나오죠. 자, 구성 요소의 설정 볼까? 1번 연상의 과정은 그거 한번 알아두세요. 일반화, 개별화, 추상화, 구체화 한 번씩 나옵니다.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요즘엔 거의 안 나오는데 알아만 두기 바랍니다. 그 연상의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연상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유연상. 동전이 있죠, 그죠? 동전. 그 다음에 동전은 뭐에 속할까? 화폐. 화폐 하면은 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금력, 돈으로 인한 힘. 자, 이런 과정을 단어를 연상했다 할 때, 여기 이렇게 가는 동전에서 화폐, 큰 범주로 나아가는 게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다음에 화폐에서 금력으로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추상화. 반대로 역으로, 그죠? 자, 여러분, 화폐 큰 범주, 상위 범주에서. 왜? 화폐에는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고, 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화의 반대가 뭘까? 개별화. 반대 방향으로 연상이라는 개별화. 이런 연상 과정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구성을 원활히 짤 수가 있어요. 실제 글을 쓸 때도 여기 있는 단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말들이 뭘까? 연상을 하면서 막 짜내려 가거든. 실제 글을 쓸 때. 그리고 여기 추상화 이건 뭐예요? 그 밑에 있죠, 그죠? 뭐 구체화. 구체화. 그 예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가령 여기 봅시다. 동전에서 화폐, 금융으로 이렇게 글의 자유연상을 진행했다고 했을 때 윗글과 같은 방법의 글은 연상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대나무는 뭐에 포함될까? 일반화시키면 사군자 아니니? 사군자. 나무 해도 되겠지만 일단 사군자에서 연상될 수 있는 뭐 추상화 단어는 절개, 지조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상의 원리 읽어두고 글의 구성 원리 그거 한번 쭉 읽어두시고 3번 개요 작성의 라지비 개요 작성 예 중요합니다. 자, 개요란 한마디로 그자 글의 설계도요. 그 뒤에 있는 글의 설계도 및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쓰기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요의 문종은 뭐냐?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이 가장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들 비문학적인 글, 즉 실용문의 문종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실용문의 문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참고로 얘기해볼까? 논설문은 어떠냐? 예를 들면 나중에 논설문 문종도 나오지만 서론, 여기 론이란 글이 들어가면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본론, 그죠? 본론, 결론. 설명문은 어떻게 될까? 설명문은 맨 처음에 머리말 또는 들어가는 말, 본문, 다음에 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3단 구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논술문이 이렇게 뭐 기승전결도 있지만 보통 이래요. 한번 이런 것도 그지? 나중에 내가 전략적 독해라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논술문 전문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글이라도 전문 나올 글은 사설, 신문의 사설 같은 거 전문 나올 수 있어요. 한 너댓 개 달라고 그러. 그건 좀 이따가 나오는 문제 유형에서 얘기도 할게요. 그럼 봐봐. 이게 서론이다 할 때 이런 각각의 뭡니까? 응? 이와 같은 구성에서 서술어를 잘 보세요. 서술어. 하나의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 고 있다. 해왔다. 이런 유형이 대부분 이런 서술어가 서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보시면은 특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 할 때 이건 통념. 이걸 통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적 견해예요. 지금까지 그죠? 성범죄에 대한 벌이 너무나 미약했다라고들 한다. 일반적 통념.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 우리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관련된 상황을 제시합니다. 상황 제시. 다음에 뭐뭐 해왔다.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 연구라든가 인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식의 통시적인, 시간적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의문문이 나옵니다. 이 의문문은 주로 이제 뭐예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발전은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문제 제기, 통시적 결과, 상황 제시, 통념을 얘기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나온다? 서론에 나옵니다. 또 본론에 나오는 서술어 구조의 특징은 뭐뭐다, 뭐뭐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언적 주장. 여기는 주로 뭘 합니까? 논증이나 논증에 따른 근거를, 여기 때문이다. 왜냐면 때문에 근거를 많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의 서술어가. 다음에 결과에 보면은, 얘 보면, 결과가 결론이죠, 결론. 참고해야 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도 언급을 할지 모르지만. 결론에 가면 있잖아. 뭐뭐 해야 한다. 주장하는 글이잖아, 이게. 뭐뭐일 것이다. 머지 않았다. 머지 않다. 뭐뭐 해야 한다.
이건 주제입니다. 이걸 뭐 정책명제라 그래요. 뭐 다른 데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이 뭐뭐일 것이다. 다음에 뭐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전망. 그러니까 이런 정책명제의 강한 주장, 이걸 당위적 기결이라 그래요. 당위적 결말. 봐봐, 뭐뭐라고 한다. 간단히 이렇게 문제제기 형식으로 고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되어 왔다 하고. 그 이제 논증을 할 거 아니가. 뭐뭐이다, 뭐뭐 때문이다고 막 수시박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해야 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이런 스스로만 봐도 서론, 본론, 결론 어느 정도 가만히 돼요. 여러분들 그 뭐 보통 공무원 시험은 이제 뭐 저런 건 없죠. 여러분 그 논술 시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논술 시험도 논술과 논설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성격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논술 시험에 글 적을 때는 이런 스스로 그죠. 제가 영대에서 논술 강의도 합니다. 그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학생들이 너무나 글을 적을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끌어라 일단. 그리고 여기는 화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쓰고 하면 기본적인 골격은 딱 갖출 수 있거든. 기본적인 골격. 이런 것들이 역으로 얘기하면 글을 이제 파악하려는 독해하려는 수험생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독해 해석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데서 조금 도움 되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자고.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개요 작성. 자, 주어진 개요를 보고 제목이나 주제를 추리하는 개요 완성형 밑줄.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19번, 그러니까 52쪽 19번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아침 강의 풀어드릴게요. 또 두 번째, 수정 보완하는 문제. 요게 어렵습니다. 개요 완성형은 있잖아. 뭐 주제문에 이런 거 가로하고 비워놓고 가로에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 수정 보완하는 것은 개요를 다 적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각 파트별로 야, 요거 기억은 뭐 내용이 어떠니까 서론에 어디로 옮겨야 한다 막 이런. 근데 개요표를 바르게 읽으면 문제 유형은 두 개지만 정확하게, 물론 두 가지 다 문제 공부 문제에 출제된 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에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연결이 닿을 거예요. 일단 이런 개요표 읽기 문제 중요합니다. 자, 우측에 이제 개요 작성의 예가 있잖아. 거기 봐봐. 주제문 그죠? 31쪽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문화 경쟁력을 기르자. 이렇게 주제문이 나왔죠. 서론, 본론, 결론. 그죠? 본론에서 1, 2, 3 했죠. 그럼 서론,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우리의 문화예술 되어 있고 1번,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의 활발한 해외활동.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3번 봐봐. 이 개요표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본론 이래 있잖아. 지금 순서로 볼까요? 주제가 있고 뭐 주제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나 주제문이 있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죠? 본론에 지금 보니까 뭐로 돼 있냐면 여기 파트는 1번, 2번에가 가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본론에 1번 먼저 가나 뭐 다나 예를 들어 줄여가지고 가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결론이 있다 하면은 서론에서는 보통 문제 제기 많이 합니다.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한다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많이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론에서는 뭘 하겠다? 바로 논증, 자기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해나갑니다. 주로. 근데 지금 집짓기에서 개요표에서 1번하고 2번, 3번까지 있지만 1번, 2번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바로 주요 논점이라 그래요. 주요 논점. 수능에서 가르칠 때는 이걸 상위 항목이라 그래요. 상위 항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나다 막 주겠지만 여기 가나와 얘네들 가나 얘들을 뭐라 그러면 요걸 종속 논점이라 그럽니다. 종속 논점은 상위 범주에 대한 하위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런 거 짤 때도 그만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주요 논점의 특성은 바로 반드시 뭐다? 반드시 위상이. 위상은 뭐 등위 이런 겁니다. 위상이 대등해야 돼. 그리고 내용이 다른 것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거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술의 장점, 술의 단점, 뭐 반대가 되든 또는 유사하게 되든 시간으로 나아가든 원인 다음에 대책으로 나아가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주요 논점끼리는 그 위상이나 등위가 대등해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종속 논점 가나는 어떻습니까? 이건 특징이 반드시 얘는 또 뭐야? 상위 항목. 특징상 주요 논점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주요 논점에 상위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면은 하위 항목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술에 그자 정신적인 영향을 얘기했는데 육체가 비려진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육체적인 영향입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뭐 기억력이 쇠퇴하고 치매를 유발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이가.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면 정신적인 측면 쉽게 얘기할까? 술의 긍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기분이 좋아진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이런 거 나올까 이가. 술의 단점 뭐 정신력이 희미해진다, 다음에 체력이 쇠퇴한다, 치매도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단점을 떡하니 갖다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골조니까 특징들이니까 알아두셔야 개요표를 바르게 읽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아무렇게나 글 적는 거 아니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글을, 선생님 내가 글을 적어야 됩니까? 나중에 공직에 나가 적어야 되고 공무원 시험에 그게 좋은 점수 받으려면 개요표를 바르게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속 논점끼리 이럴 때 종속 논점의 그 종속 논점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항목의 종속 논점끼리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의 단점, 술의 장점 이랬죠. 그럼 단점에서 가번, 나번은 뭔데? 육체, 정신. 다음에 여기도 육체, 네모 딱 돼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가나 항목을 보니까 육체적 단점, 정신적 단점. 그러면 이 육체적 장점, 정신적인 장점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게 대칭적 구조를 띠는 게 가장 좋은 편의 개요편인데 알아두시면 쌀이 되고 다들 여러분 영양가 높은 해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1번 전통 예술과 대중문화의 활발한 해외활동. 2번 문화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1번의 핵심이 해외활동, 활동 동그라미. 2번의 영향 동그라미. 3번의 방안. 그러니까 활동이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냐, 방안은 무엇이냐 이래 나가다 글이. 그제? 그 예를 들어서 전통예술, 대중예술 하면은 그 1번의 가번의 전통예술의 해외 공연 같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덕수 사물놀이패 있잖아요. 해외 공연 많이 합니다. 걔네들도. 걔들 갔습니까? 그건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그게 우리나라 대중예술 해외 공연. K-팝 대단하죠, 그죠? 그 K-팝 여러분들 뮤직앤 방송 이렇게 보면은 방송 보면은 아시아 투어 해가지고 막 채널 있잖아요 방송에 66번입니까? 거기 보면 나옵니다 항상. 아시아 투어에서 뭐 이특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요즘에 슬픈 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뭐 K-팝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상황. 그 아르헨티나에도 뭐 그 애들 막 삼바춤 추다가 막 난리잖아요. K-팝하고 막 따라하고. 자, 이런 것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글을 원활하게 정확하게 또 안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요 수정과 보완 보세요. 주어진 개요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는가?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문제형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개요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원리만 분석해 지금. 여기다가 뒤에 실제 문제까지 덧씌워서 연결하면 좋은 학습은 됩니다만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고 그건 내가 아침 강의 한다고 내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꼭 8시에 같이 얼굴 보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지필부터 지필부터 본격적인 표현하기다. 표현하기. 지금까지는 계획하기. 그 다음에 지필 표현하기.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자.